안녕하세요. 세대 공감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효도와 배신 에피소드 중 9번째 이야기로 평생 지켜온 것, 그걸 빼앗으려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은 가족이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집은 계약서 한 장이 모든 걸 흔들었습니다. 부담 없이 살자는 말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 평생의 노후, 평생의 인생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빼앗기려 했습니다. 이 순간 이후 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어떻게 반격할까요? 며느리의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서나 비슷하게 흘러가는 평범한 오후였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넘어 테이블을 환하게 비추고 전기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잦아들 즈음 시어머니 정자는 약봉투를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허리가 쑤셔오던 날이었지만 오늘도 며느리 민경이 병원부터 장보기까지 함께 다녀준 덕에 마음이 놓였다. 곁에서 며느리 민경이 차를 따라 건네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물리치료 받을 때 통증 점수 7 정도라고 하셨죠? 다음 주쯤 주사 맞는 일정 잡아드릴까요? 시어머니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치료 일정을 챙기는 며느리의 모습은 참 고맙지만 그 말투에는 이상할 만큼 정확함과 계산됨이 묻어 있었다. 방문 진료 일정, 약국 배송 주기, 영양제 섭취 시간표. 며느리 민경은 시어머니 정자의 생활을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그래도 시어머니 정자는 생각했다. 그래, 나이 들어가면 이렇게라도 누가 챙겨주는 게 어디냐? 나도 며느리한테 고맙지. 식탁 위에는 따끈한 순댓국과 김치전이 놓여 있었다. 다정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풍경, 오랜 정과 가족적 온기가 스며 있는 듯 보였지만 집안 공기에는 묘한 팽팽함이 있었다. 며느리 민경이 스마트폰으로 보험 앱을 열어놓고 숫자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보험 자동이체 날짜가 24일로 돼 있네요. 병원비랑 겹치면 부담되실 것 같아요. 계좌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편하실 것 같아요. 말투는 상냥했지만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언제나 명확한 속도, 신속한 결론, 단호한 결정.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적 회의를 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시어머니 정자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 늙어져 가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일까? 묘하게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주말이라 아들 준호도 집에 있었다. 식탁에 앉아 며느리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뭔가를 피하려는 태도였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깊어지는 대화를 모른 척 지나가려는 듯. 그때 며느리 민경이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 은행 앱은 자동 로그인 되게 해놓을까요? 쓰시던 비밀번호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으실까 봐요. 질문은 그저 편의를 위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정자의 귀에는 너무 깊이 들어오는 개인 영역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 정자는 순간적으로 웃으며 얼버무렸다. 아이고, 내가 아직 머리가 돌아가 비밀번호는 잘 기억하고 있어. 그 말에 며느리 민경은 반응을 멈췄다. 아쉬움도 당황도 미안함도 없는 얼굴이었다. 시어머니 정자는 그 얼굴이 오늘따라 더 낯설었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는 며느리 민경이 도맡았다. 시어머니 정자는 옆에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조용히 생각했다. 며느리가 사근사근하고 꼼꼼해서 좋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살아온 인생까지 정리당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 부엌 창밖에는 평온한 저녁이 깔려 있었지만 시어머니 정자의 마음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였지만 그 하루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며칠 뒤 시어머니 정자는 작은 분식집에서 혼자 김밥을 먹고 있었다.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날씨가 좋아 괜히 밖에서 먹고 싶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며느리 민경의 이름이 떴다. 어머니 치료 끝나셨죠? 지금 집에 계세요? 시어머니 정자는 괜히 목에 김밥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밖인데 금방 들어갈 거야. 통화는 그걸로 끝났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감정이 남았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지?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민경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작은 절박함 같은 게 감추어져 있었다.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 치료비는 카드로 결제하셨죠? 혹시 명세서 있으세요? 시어머니 정자는 가방을 뒤적이며 영수증을 꺼냈다. 며느리 민경은 빠르게 확인하더니 휴대폰 메모에 입력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어머니, 국민연금은 한 달에 얼마 들어오세요? 시어머니 정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숫자를 묻는 말이 어찌 보면 쉬운 대화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반복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어머니 정자는 조심스레 답했다. 얼마지? 조금 나오기는 해. 며느리 민경은 다시 물었다. 그럼 예금은요? 혹시 생활비 빼고 남는 건 어디에 적립하세요? 증권사에 넣으세요? 아니면 그냥 통장에 두세요? 시어머니 정자의 숨결이 흔들렸다. 돈의 내역이 이렇게 세세히, 이토록 논리적으로 묻는 건 처음이었다. 그때 아들 준호가 거실에서 나오며 뭐가 문제인지 물었다. 무슨 얘기야? 며느리 민경이 태연하게 답한다. 어머니 노후 관리해 드리려고 정리하는 거야. 지금처럼 감으로만 쓰시면 10년 안에 다 소진돼. 말만 들으면 누구에게라도 솔깃할 수 있는 말. 하지만 시어머니 정자의 마음은 답답했다. 며느리 민경의 말은 편이나 배려라기보다 장부 정리에 가까웠다. 시어머니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돈은 내가 벌어서 모은 건데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쓰려고 모은 거야.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며느리 민경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 폐 안 끼치시려면 더더욱 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야 앞으로 저희 부부에게 짐이 안 되죠. 그 말은 결코 크게 소리치거나 무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가진 잔인한 정확함이 시어머니 정자의 마음을 후벼 팠다. 아들 준호는 둘 사이를 바라보다 또다시 회피하듯 방으로 슬쩍 들어갔다.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위해 도망치는 사람 특유의 뒷모습이었다. 시어머니 정자는 자신이 혼자가 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 대화는 그날 거기서 끝났지만 진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며느리 민경은 그날 이후 시어머니 정자의 손에 영수증이 있으면 그 즉시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해 갔다. 치료비, 음식값, 약값, 교통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어머니, 앞으로 예상 지출도 계산해 봤어요. 병원비는 3년 뒤부터 증가할 거고 요양 등급은 70대 후반쯤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집 유지비도 부담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 정자는 들을수록 숨이 막혔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기분이었고 살아온 삶이 잔고와 그래프로 압축되는 기분이었다.
며느리 민경은 태연히 미소 지었다.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게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 말이 평범한 조언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장부로 환산하는 시작인지는 시어머니 정자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 정자는 왠지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 뒤 저녁 시어머니 정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그런데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경의 대화가 현관에서 들렸다. 오늘 어머니 병원비 또 8만 원 넘었어. 앞으로 계속 이러면 지출이 커져. 며느리 민경의 목소리는 피곤한 기색도 짜증도 없이 담담했다. 지극히 객관적, 마치 회사 비용 보고처럼. 아들 준호가 한숨을 섞어 말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어쩌겠어. 병원 다니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거라니까. 며느리 민경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돈을 쓰실 때 제어가 안 되면 결국 우리가 감당하게 돼. 시어머니 정자는 소파에서 미동 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아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니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며느리 민경은 웃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관리해야 해. 감정 섞이면 늦어져. 그 한 문장이 시어머니 정자의 심장을 세게 쳤다. 자신이 한 집안의 구성원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처럼 다뤄지는 느낌.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왔다. 시어머니 정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TV 화면을 바라본 채 앉아 있었다. 며느리 민경이 말했다. 어머니, 병원비랑 약값이 요즘 좀 늘어서요. 앞으로는 현금 대신 카드 쓰시고 명세서 바로 주세요. 그래야 지출 관리가 쉬워요. 시어머니 정자는 괜히 TV 볼륨을 높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알았다. 그러자 아들 준호가 다가와 앉았다. 엄마, 민경이 말이 틀린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노후자금 하나 잘못 쓰면 진짜 큰일 나. 나도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목소리는 걱정 섞인 듯 했지만 그 속엔 힘든 상황에서 본인은 손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깔려 있었다. 시어머니 정자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내가 너희들한테 부담 주고 있는 거니? 아들 준호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오해하지 마. 그 말은 오히려 선을 강하게 그었다. 오해하지 마라는 말은 이미 누군가 오해하고 있다는 걸 전제한다. 며느리 민경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어머니가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죠. 대신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관리. 그 단어는 요즘 시어머니 정자의 귀에 가장 오래 맴도는 소리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시어머니 정자는 조용히 손등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깊은 주름, 노동의 흔적, 살아온 인생이 다 보였다. 그 손이 오늘만큼 작아 보인 적이 없었다. 나는 가족에게 오히려 짐이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분명 며느리 민경은 고성을 지르거나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의 바르고 정중했다. 그런데 그 정중함이 더 큰 벽을 만들었다. 시어머니 정자는 곧 깨달았다. 갈등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 정자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결심 같은 것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집안에서 풍기는 멸치 육수 냄새가 따뜻하게 감돌았고 탕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시어머니 정자의 귀에 포근하게 들렸다. 그런데 그 평온한 풍경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탁!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내려앉는 소리. 며느리 민경이 갖고 온 것은 A4 용지 한 장짜리 서류였다. 며느리는 잔잔한 미소를 띤 채 시어머니 정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미소는 다정함이 아니라 준비된 설명을 시작하기 직전의 미소 같았다. 어머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서로 부담 없이 편하게 살기 위해 정리해 본 거예요. 시어머니 정자는 서류를 천천히 훑었다. 제목은 짧고 선명했다. 효도계약서. 평소엔 따뜻한 말인데 문서 위에 놓인 그 단어는 차갑고 낯설었다. 첫 번째 항목. 시어머니 소유 재산 및 현금 자산은 며느리 민경에게 관리 위임한다. 두 번째 항목. 주택은 향후 안정적 가정 유지를 위해 사전증여의 형태로 며느리 민경 명의로 이전한다. 세 번째 항목. 시어머니의 병원비 및 요양비는 국민연금 및 예금 잔액에서 우선 충당한다. 네 번째 항목. 시댁 관련 행사, 제사, 가사, 돌봄 업무 등은 며느리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상기사항 불이행 시 위약금 월 200만 원 배상. 시어머니 정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러나 며느리 민경은 그 떨림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아니 보지 못한 척하는 사람처럼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요즘 부모님 부양 갈등 많잖아요. 서로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머니도 저희도 힘들지 않아요. 며느리 민경은 조곤조곤 항목을 짚으며 효율, 리스크, 재정 안정, 불확실성, 최소화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재무관리 보고서를 낭독하듯 했다. 아들 준호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지금 당장 사인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읽어보고 생각만 해봐. 그러나 눈을 피하는 시선, 불안한 손짓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미 아들과 며느리는 이 계약서를 준비했고 오늘을 제출일로 정한 것이었다. 시어머니 정자는 힘겹게 물었다. 내가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니? 며느리 민경은 단숨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정함을 흉내내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면 모두가 편해요. 모두? 시어머니 정자는 작게 되뇌었다. 모두가 편해진다는 말 속에 시어머니 정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시어머니 정자가 먼저 알아버렸다. 시어머니 정자는 천천히 계약서에서 시선을 뗐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민경을 바라보았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얼굴. 다투려고 온 사람의 얼굴도 미안한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다. 단지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들 준호가 얼른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엄마, 지금은 그냥 읽어만 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정자는 그 말에 처음으로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부담을 주는 건 너희인데?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시어머니 정자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등을 기대자마자 숨이 끊어질 듯 막혔다. 분노도 배신도 아니었다. 그저 한 가지 감정.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 순간 이 갈등은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시어머니 정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리맡 탁자 위에는 며느리 민경이 건넨 효도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등잔불처럼 작은 스탠드 조명이 서류 위를 비추자 활자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마음에 파고들었다.
이 문서가 정말 서로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시어머니 정자는 조용히 한 항목씩 다시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두 번째 항목. 주택은 향후 안정적 가정유지를 위해 사전증여의 형태로 며느리 민경 명의로 이전한다. 사전증여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가정의 안정 때문이라기보다 미래를 대비해 누군가 미리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문장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가 있었다.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섰을 때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민경의 전화 통화 소리였다. 시어머니 정자는 발걸음을 멈춘 채 벽 너머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응, 어머님은 거의 설득됐어. 남편은 원래 갈등 회피형이라 알아서 나한테 맞출 거야. 시어머니 정자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부드럽던 말투와 달리 며느리 민경의 음성에는 계획을 실행하는 전략가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응, 효도 계약서? 요즘 많아. 책임 떠안기 싫은 며느리들도 이렇게 대비하는 거야. 나도 내 미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어진 말. 아니, 시어머니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중에 요양 부담이 생기면 인생이 통째로 묶여. 그러니까 리스크를 미리 정리해야지. 그 말은 친절한 설명처럼 들렸지만 시어머니 정자의 마음에 강한 일격을 가했다. 효도도, 가족도, 인연도, 정조차도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라니. 며느리 민경은 통화를 계속했다. 나는 헌신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의야. 감정은 돈이 안 돼. 기록과 계약이 남아야지. 그 순간 시어머니 정자의 눈가가 떨렸다. 부엌 모서리를 잡지 않았으면 넘어졌을지도 몰랐다. 통화가 끝나자 며느리 민경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시어머니 정자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와 문을 살짝 닫았다.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어둠 속을 바라보던 시어머니 정자는 천천히 속삭였다.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나를 생각해서 챙기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감이 아니라 착각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이 먼저 밀려왔다. 그리고 그 다음 더 깊은 감정. 이대로 있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겠구나. 감정은 폭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결심이 생겨났다. 지키자. 내 인생을, 남은 시간을, 내 손으로. 정자의 눈빛에는 잠시 전까지 없던 힘이 서려 있었다. 마음속에서 작은 전환점이 일어난 것이다. 그날 밤 정자는 처음으로 민경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 며느리의 통화를 들은 다음 날 정자는 일부러 아무 일 없던 척 행동했다. 식탁에서 민경이 챙겨준 미역국을 먹으며 고개도 끄덕여주고 약 먹으라면 순순히 삼켰다. 겉으로는 예전과 다를 것 없는 순한 시어머니의 모습.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확인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자라나고 있었다. 점심 무렵 민경이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친구랑 만나요. 저녁 즈음에 들어올게요. 정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다녀와. 젊을 때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정자는 몇 초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집을 나섰다. 민경이 집에서 나갈 때마다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 유심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오늘도 같은 방향. 정자는 천천히 뒤를 밟았다. 눈에 띄지 않게 멀리서 천천히. 도시 외곽의 쇼핑몰 인근 도로 앞에 이르렀을 때 민경이 들어간 곳은 카페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였다.
정자는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는 척 자리를 지켰다. 문이 열렸다. 민경이 중개업자와 함께 나왔다. 말투는 밝았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이번 주 안에 명의가 넘어올 거예요. 어머님이 거의 다 설득되셨어요. 정자의 숨이 순간 멎었다. 민경은 이어 말했다. 매매는 다음 달쯤으로 넣어주세요. 증여가 끝나야 진행되니까요. 일정은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중개업자는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등기만 넘어오면 금방 진행됩니다. 요즘 사전 증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자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가족은 단 한 글자도 없었다. 오직 절차, 일정, 금액, 명의. 민경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위임장 부분은 오늘 정리할게요. 어머니가 서류 가져오게 할 방법을 만들 거예요. 그 순간 정자는 확신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계획된 사기라는 것을,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은 관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민경과 중개업자가 자리를 떠난 뒤 정자는 몸을 휘청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는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 정자는 입술을 다문 채 한 단어를 속삭였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삶을 버티며 쌓아온 인생 전체가 담긴 울림이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노년이 아니라 증거를 찾고 지키고 되돌려주려는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숨을 가다듬었다. 오열도 항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행동했다. 그 침묵이 폭발 직전의 화산보다 더 강력했다. 저녁 식사 시간. 민경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반찬을 나누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안색이 좋으시네요. 야근 시간 맞춰 드셨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감정 없이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을 본 민경은 마음을 놓은 듯 미소를 지었다. 민경은 아무 의심도 하지 못했다. 정자가 이미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민경과 준호는 일찍 잠들었다. 집안이 고요해지자마자 정자는 방문을 살짝 열었다. 먼저 한 일은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기능을 켜는 것이었다. 간단한 기술도 잘 모르던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여러 번 시험해 보았다. 녹음 파일에 바스락거리는 이불 소리만 남는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작은 조작법을 익혔다. 정자는 그 휴대폰을 거실 식탁 아래 의자에 잘 숨겨두었다. 내일 아침 민경과 준호의 대화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녹음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자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철을 꺼냈다. 통장 사본, 보험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 모든 문서들을 가방에 조용히 넣었다. 그리고 정자는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변호사 사무실 번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간단히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얻어낸 번호. 상담 예약은 다음 날 오전으로 잡혔다.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다. 아니요, 큰일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살아온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자는 작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남편의 낡은 손목시계가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말했다. 정자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이름으로 된 건 네가 지켜. 그게 너의 노년이고 네가 살아온 인생이야. 그 말이 오래된 메아리처럼 가슴속에 울렸다. 정자는 시계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 하나. 거실 가스레인지 후드 옆에 있는 CCTV 같은
작은 가정용 녹화장치. 민경은 평소 청소가 필요하다며 카메라 방향을 바꾸곤 했다. 정자는 오늘 아주 천천히 카메라 방향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이미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라는 걸 정자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정자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다. 결과를 예상해서도 아니다. 단지 이제 당하기만 하는 노년이 아니라 지키는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정자는 밥을 하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차리며 늘 하던 일상을 똑같이 이어갔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계산과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식사 중 민경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 생각이 정리됐어요. 이 계약서는 어머니가 불편하신 부분만 조정해서 다시 의견 나누면 돼요. 정자는 짧게 답했다. 그래, 그러자. 그 한마디가 민경의 의심을 완전히 지웠다. 민경의 표정에는 거의 끝났다는 확신이 묻어났다. 준호도 분위기가 좋아진 듯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좋다. 이젠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지낼 수 있잖아.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평온한 듯 아무것도 모르는 듯. 아침 식사 후 민경은 서류 가방을 다정하게 내밀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 예약해놨어요. 어머니도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편하게요. 정자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래,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도 있는데 왜 거길 안 가? 민경이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다. 거긴 사전증여나 부동산 관련 경험이 부족해요. 목소리엔 애정이나 배려가 아닌 프로젝트 진행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사람의 톤이 숨겨져 있었다. 그럼에도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전문적인 쪽이 좋겠지. 이 말에 민경은 완벽히 안심했다. 그 순간 민경에게 정자는 더 이상 경계 대상이 아닌 설득이 완료된 대상으로 보였다. 오후가 되자 셋은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창밖의 풍경은 변함없이 평화로웠지만 차 안의 공기만은 묘하게 팽팽했다. 조용한 도로에 민경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머니, 오늘은 간단히 검토만 하고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냥 전문가 의견만 들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표면적으로 배려였지만 속내는 분명했다. 오늘 흐름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진 시간 문제라는 자신감. 준호는 옆에서 맞장구 쳤다. 엄마가 지금 마음만 열어주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게. 정자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어져가는 신호등, 차선, 건물들. 그 풍경이 마치 지난 세월과 겹쳐 보였다. 짧고 단단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노년을 저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도착하자 민경은 먼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다. 배려하는 듯한 동작. 그러나 정자에게는 이제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자 민경이 계약서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불편하신 부분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수정할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가방 안의 서류,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그리고 핸드폰 녹음 파일이 손끝에 닿는 것을 느꼈다. 아직 꺼낼 순간이 아니다. 타이밍은 단 하나. 상대가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민경은 펜을 정자 앞으로 밀어주었다. 완벽한 미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는 확신. 거부감 없는 분위기. 정자는 그 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왕이면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자꾸나.
그 말에 민경과 준호는 승기를 잡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정자의 눈빛은 달랐다. 미세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사람이 끝까지 버티려 할 때만 나오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폭풍의 시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책상 위엔 계약서, 펜, 그리고 물 한 컵.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자산 상담 자리 같았다. 하지만 공기는 숨만 쉬어도 금이 갈 만큼 팽팽했다. 민경은 준비해온 계약서를 펼쳐 변호사 앞에 밀어두었다. 어머니가 이 부분만 동의하시면 명예 이전 절차부터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등기 지연되면 더 복잡해지니까요. 말투는 차분했고 결코 들뜨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에는 곧 완료될 일의 확신과 자신감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다. 준호는 눈치를 보며 정자를 바라봤다. 엄마, 진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자. 어차피 우리가 다 챙겨줄 거니까. 정자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준호에게 멈췄다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종이를 바라보았다. 변호사가 말했다. 사전 증여는 이후 분쟁 방지도 되고 좋습니다. 흔한 방식이죠. 다만 자발적 의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민경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어머니는 동의하셨어요. 다만 저희가 서로 편하게 지내려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다. 정자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난 동의한 적 없어. 민경의 눈이 한번 흔들렸지만 바로 미소로 감쌌다. 어머니가 아침에 그러셨잖아요. 편하게 의견 나누자고. 정자는 그 미소를 똑바로 응시하며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정자 명의가 선명하게 적힌 문서. 이 집은 내 인생이야. 남편이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하라고 남긴 거야. 민경의 미소가 아주 살짝 갈라졌다. 하지만 반론할 틈을 주지 않았다. 정자는 두 번째 자료를 꺼냈다. 중개업소에서 발급받은 사전 매매 의뢰 신청 내역 사본. 날짜, 민경의 이름, 담당자 서명까지. 나한테 서명 받기도 전에 집을 매매할 일정부터 잡았더라. 그게 가정의 안정 때문이냐? 회의실의 공기가 급격히 식었다. 민경의 눈꺼풀이 굳어졌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혹시 기억나니? 어머니는 거의 설득됐다. 이번 주 안에 명예 넘어온다. 그게 너의 효도냐? 녹음된 그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했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민경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졌다. 단단한 자아가 금이 간 순간 준호가 허둥지둥 말했다. 잠깐, 엄마 그건 오해일 수도 있잖아. 민경이는 그게 아니라. 정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그러나 완벽하게 말을 끊었다. 내 아내 말은 오해가 아니라 계획이야. 그리고 너는 그걸 알면서 눈 감아줬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변호사는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면 사전증여 유도 및 자산 이전 목적의 기망 시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논의할 필요 없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민경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건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요양과 병원비, 헌신의 대가. 정자는 단칼처럼 잘랐다. 효도는 계약이 아니야. 호의는 투자도 아니야. 가족을 관리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 회의실 안의 침묵은 무겁고 길었다. 민경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잃은 사람의 당황감이었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방을 조심스레 걸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난 싸우려고 온 게 아니야. 지키려고 온 거야. 내 인생을. 그리고 정자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섰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일 이후 민경은 며칠 동안 말을 아꼈다. 말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통제권을 잃은 사람의 침묵이었다. 준호도 똑같았다. 어머니 옆에 서지 못했고 아내 옆에서도 당당하지 못했다. 그저 양쪽을 잃지 않기만 바라는 사람처럼 조용히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경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다. 준호는 붙잡지도 못한 채 고개만 떨군 상태였다. 당분간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 말은 이별이라기보다 정리의 예고 같았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정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해방감도 쾌감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의 감정. 살았다. 며칠 뒤 준호가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민경이랑 이혼할 거야. 목소리는 낮고 힘없었지만 다른 의미도 담겨 있었다. 엄마 탓 아니야. 전부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정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을 묻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단 한마디만 말했다. 누구 탓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넌 내 인생을 다시 살면 돼. 그 말 앞에서 준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후 집은 오랜만에 고요했다. 허전함보다는 정리된 평온이 더 컸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첫째 며느리와 손녀가 서 있었다. 어머니, 연락 늦어서 죄송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 말 한마디에 정자의 목이 순간적으로 메었지만 그대로 손녀를 안아올리며 웃었다. 와줘서 고맙다. 그걸로 됐다. 손녀는 정자의 목에 팔을 감고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짧은 말이 공허했던 공간을 가득 채웠다. 거실에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첫째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모실게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정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겨울 끝자락의 햇빛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와 손등 위에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그래, 효도는 계약이 아니지. 마음이 있어야 효도지. 그 말과 함께 정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굳어있던 두려움이 서서히 풀려나갔다. 그리고 테이블 한쪽에는 아직 서명되지 않은 효도 계약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제 그 문서는 누군가의 인생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지켜낸 증표였다. 정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도 무사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라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며느리일까요? 아들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